눈 내리는 추운 겨울밤, 한 여직원이 백화점 앞에서 떨고 있는 노숙자 할아버지를 발견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그녀, 하지만 이 일로 회사에서 바로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백화점 사장이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그 노숙자 할아버지의 정체는? 그리고 이 여직원에게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한순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이들 사이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이 점점 밝혀지는데요. 과연 어떤 기적 같은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희라고 합니다. 올해 27살이고요. 명성백화점에서 고객 상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백화점에서 일하게 된 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2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낡은 가방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거든요. 바로 이 백화점 직원 신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에 취직했고, 어머니가 왜 신분증을 마지막에 남겨주셨는지 매일매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 이야기 같이 들어주시겠어요? 눈발이 하얗게 내리던 그 겨울 저녁이었어요. 소희는 명성백화점 고객상담팀에서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퇴근길에 나섰습니다. 27살인 그녀의 어깨는 피로로 축 처져 있었어요. 오늘도 까다로운 고객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보낸 하루였거든요. 백화점 유리문을 밀고 나오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말 춥네. 소희가 목도리를 더 깊숙이 둘러쌌을 때였어요. 백화점 입구 한쪽 모서리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누군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낡은 군용 외투 한 장으로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눈발이 그의 회색 머리카락 위에 소복소복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 틈에서 그는 너무나 외로워 보였어요. 소희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냥 지나가야 하나?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소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추우시죠?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의외로 맑았습니다. 무언가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한 눈이었죠. 괜찮네, 아가씨. 신경 쓰지 마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또렷했어요. 잠시 안으로 들어오시면 안 될까요? 너무 추워요. 소희의 말에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강성만이라고 하네. 소희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아버지가 자신을 소개해 주었다는 것은 마음을 열어준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이소희예요. 이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소희는 할아버지의 팔을 살며시 붙잡았습니다. 잠시만 들어오세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강성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의 몸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소희는 할아버지를 직원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다행히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여기 앉으세요. 소희는 직원 전용 포트에서 따뜻한 차를 우려냈습니다. 그리고 비상용으로 비치된 담요를 가져와 할아버지 어깨에 둘러주었어요. 고맙네, 아가씨.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소희는 그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을 보니 거칠었지만 어딘가 학자의 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분이 단순한 노숙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죠. 할아버지는 어떻게 여기에?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려던 순간이었어요.
휴게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소혜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조 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휴게실을 가득 채웠어요. 소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 부장은 노숙자 할아버지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어요. 외부인을 직원 공간에 들이다니 당장 내보내세요. 소희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부장님, 밖에 눈이 오고 있고 너무 추워요. 할아버지가 몸을 녹이실 때까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조 부장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어요. 백화점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일은 반드시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조 부장이 서둘러 나간 후 휴게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강성만 할아버지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가씨, 미안하네. 너 때문에 일이 커졌구나. 괜찮아요, 할아버지. 차 드시고 가세요. 소희는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할아버지는 차를 다 마시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정말 고마웠네, 소희야. 이 은혜는 잊지 않겠어. 할아버지, 어디서 주무실 거예요? 소희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걱정하지 마라. 갈 곳이 있어. 하지만 소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추운 날씨에 갈 곳이 있다면 왜 백화점 입구에서 떨고 있었을까요? 할아버지가 나간 후 소희는 혼자 휴게실에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서 밤을 보내고 있을까요? 소희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사실 그녀가 이 백화점에 취직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2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 은주가 남긴 유품 때문이었어요. 어머니의 낡은 가방에서 발견한 직원 신분증, 그리고 젊은 남자와 찍은 흑백 사진. 그것이 아버지를 찾아 나선 소희의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어머니는 6번째, 25 전쟁 당시 피난 과정에서 가족과 헤어진 후 홀로 소희를 키웠어요.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단다. 전쟁만 없었다면. 어머니는 임종 전에 그 말만 남겼을 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어요. 소희는 27살이 되도록 아버지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낡은 신분증에 적힌 명성백화점이라는 글자를 보고 이곳에 취직했지만 1년 반 동안 아무런 실마리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일어난 일 때문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희는 인사팀으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았어요. 밤새 잠을 설친 탓에 얼굴이 붓고 피로가 쌓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들어오세요. 인사팀 사무실에서 들려오는 차가운 목소리에 소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인사팀장과 조 부장이 앉아 있는 방에 들어서니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이소혜 씨, 어제 사건에 대해 들었습니다. 인사팀장의 말투에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는 느낌이 묻어났어요. 외부인을 직원 전용 공간에 들인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소희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가 규정을 어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추운 날씨에 노약자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조 부장이 한숨을 내쉬며 끼어들었습니다.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회사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소희는 마음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어요. 사람을 대하는 게 규칙을 어긴 일이라면 저는 그 규칙을 따를 수 없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인사팀장은 서류 하나를 소희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즉시 해고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았어요. 첫 직장에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도운 일은 잘못된 게 아니었거든요.
소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소희는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찾으려던 꿈도 이제 끝인가?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소희야,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마라. 소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비록 직장을 잃었지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소희는 알지 못했어요. 자신의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기적을 불러올지를. 그날 오후 고급 세단 한 대가 명성백화점 정문 앞에 급하게 멈춰섰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35세의 날카로운 인상을 지닌 강태현 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백화점 본사 직원들이 허둥지둥 뛰어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사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준비가 부족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태연은 직원의 말에 대답도 없이 성큼성큼 백화점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의 표정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소식 들었습니다. 지금 보안실로 안내해 주세요. 직원들은 놀란 눈빛을 교환했지만 말없이 사장을 보안실로 안내했어요. 보안실에 도착한 태연은 의자에 앉지도 않고 보안 담당자에게 지시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 출입구 영상을 모두 보여주십시오. 네, 사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보안 담당자는 서둘러 영상을 찾아 큰 화면에 띄웠어요. 태연은 팔짱을 낀 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화면을 집중해서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여러 고객들이 백화점을 드나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거기 멈춰주세요. 태연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보안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화면 속에는 백화점 입구 한켠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연은 화면 가까이 다가가 노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확대해 보십시오. 보안 담당자가 영상을 확대하자 노인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태연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희미한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계속 재생하십시오.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고 잠시 후 한 여직원이 노인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여직원이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백화점 안으로 그를 안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직원 이름이 뭡니까?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컴퓨터로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대답했어요. 이소희라는 고객 상담팀 직원입니다만 오늘 아침에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태연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해고라고요? 왜요? 규정 위반으로 외부인을 직원 전용 공간에 들인 것 때문에. 태연의 표정이 단번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노인분은 제 큰아버지입니다. 보안 담당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태연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분은 아버지의 사촌형, 제 큰아버지이신 강성만입니다. 6번째, 25전쟁 이후 실종 상태였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성만과 태연의 아버지 윤성은 사촌 형제였어요. 6번째, 25전쟁 당시 두 형제는 서로 다른 길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윤성은 남쪽으로, 성만은 가족을 찾아 북쪽으로 향했어요. 전쟁이 끝난 후 윤성은 혼자 남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장학금으로 대학에 진학했고 그곳에서 사업 수완을 발휘해 결국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명성백화점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윤성은 평생 사촌형 성만을 찾아다녔어요. 성만은 전쟁 중 가족을 모두 잃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여러 곳을 떠돌며 살았고 의도적으로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살아왔던 거예요. 태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소희라는 직원을 즉시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큰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신지도요. 직원들이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태연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그보다 더 혼란스러웠어요. 10분 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아버지의 행방을 알아냈습니다. 태연이 급하게 돌아섰어요. 어제 그 여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인근 종합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병원이라고요? 치매 초기 증상과 영양실조로 치료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태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오랫동안 찾던 가족이 이런 상황에 있었다니.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소혜 씨는요?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 수속을 마친 후 바로 떠난 것 같습니다. 태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소혜 씨를 반드시 찾아내세요. 그리고 해고, 경위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태연은 보안실을 나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큰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뭐라고? 형을? 네,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바로 오시겠어요? 물론이지. 어느 병원인가?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70년 만에 재회를 앞둔 순간이었습니다. 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 여직원이 아니었다면 큰아버지를 영영 찾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런 은인을 해고했다니. 태연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태연은 서둘러 안내 데스크로 향했어요. 강성만 환자 계신 병실 알려주세요. 3층 301호실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태연의 가슴은 빠르게 뛰었어요. 정말 큰아버지일까? 70년 만에 만나는 가족일까? 301호실 문 앞에 서자 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어요. 큰아버지.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빛이 맑아져 있었습니다. 태연이구나. 성만의 목소리에는 7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태연은 큰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큰아버지, 정말 오랫동안 찾았습니다. 미안하다, 태연아. 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성만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태연은 큰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70년 만에 가족 상봉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준 소희를 반드시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소희는 작은 원룸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해고로 다음 계획을 세워야 했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신분증을 손가락으로 매만지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소희의 마음속은 깊은 절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윙윙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소혜 씨 맞으신가요? 저는 명성백화점 비서실 김 과장입니다. 소희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백화점에서 연락이 오다니. 무슨 일로요? 사장님께서 긴급히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소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제 그 일로 더 큰 문제가 생긴 걸까요? 사장님이 저를요? 왜요? 어제 도와주신 노숙자분이 사장님의 친척분이십니다. 소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사장님께서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소희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왠지 모를 예감이 스쳤어요. 그 노숙자 할아버지와 사장, 그리고 어머니의 신분증. 이 모든 것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소희는 명성백화점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비서실 김 과장이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소혜 씨, 이쪽으로 오세요.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소희의 가슴은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예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긴장감 때문일까요? 사장실 문이 열리고 태연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이소혜 씨, 들어오세요. 앉으시죠. 예상과 달리 태연의 표정은 부드러웠어요. 소희는 조심스레 의자에 앉았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해고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태연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미 취소 절차를 진행했고 원하신다면 언제든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소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제 도와주신 노숙자분은 제 큰아버지입니다. 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촌형인데 6번째, 25전쟁 이후 오랫동안 찾아왔던 분이세요. 소희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인근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시지만 소희 씨에 대한 기억은 또렷하시더군요. 태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자꾸 그 따뜻한 아가씨를 찾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소희의 눈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태연이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 사진 속 여자를 알고 계신가요? 소희는 사진을 받아들고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지만 틀림없이 어머니 은주였어요. 그리고 옆에 선 남자는 이분이 제 어머니세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태연의 눈빛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성함이 이은주예요.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속 남자는 제 아버지 강윤성입니다.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쟁 후 사업에 성공하셨죠. 그런데 아버지는 평생 잊지 못한 여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소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전쟁통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묘한 운명의 연결고리가 하나둘 맞춰지는 듯 했어요. 저는 어머니의 유품에서 발견한 이 신분증 때문에 이 백화점에 지원했어요. 소희는 조심스레 어머니의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선명한 명성백화점 로고와 강윤성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은주야, 꼭 다시 만나자라는 손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희 씨는 제 아버지와 이은주 씨 사이에 말을 잇지 못하는 태연을 바라보며 소희도 같은 생각에 도달했어요. 6번째, 25전쟁통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한쪽 부모의 존재도 모른 채 자란 자신.
그리고 그런 자신이 우연히 노숙자가 된 큰아버지를 도왔고 그로 인해 잃어버린 가족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이었어요. 사장님, 제가 정말 당신의 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소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태연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알고 있네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큰아버지를 함께 만나러 가시겠어요? 아버지께도 연락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버지를 곧 만나게 된다니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태연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이은주 씨 딸을 찾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라고? 은주의 딸을? 네, 지금 함께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오시겠어요? 물론이다. 당장 가겠다. 소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7년을 어머니 밑에서 지내며 아버지의 존재를 그리워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이 정말 현실일까? 소희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 설렘과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태연이 소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너무 놀라셨죠?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행복해요. 정말 행복합니다. 태연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이야.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소희는 계속 생각했어요. 노숙자 할아버지를 도와준 작은 선행이 이런 큰 기적을 불러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운명이란 정말 신기한 것 같았습니다. 70년 만에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나게 되고 자신도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게 되다니. 소희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그들을 성만의 병실로 안내했어요. 병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큰아버지, 태연이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성만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맑아져 있었어요. 태연이구나. 그리고 성만의 시선이 소희에게 머물렀어요.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따뜻한 아가씨, 우리 소희야. 소희는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기억하고 계셨군요. 이 늙은이를 도와준 사람을 어찌 잊겠나? 성만은 소희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너, 혹시 은주랑 닮지 않았나? 소희의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성만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런, 그 착한 아이가.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70대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강윤성 회장이었어요. 윤성은 방 안의 상황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형? 정말 형이 맞습니까? 오랜만이구나, 윤성아. 형제의 재회는 감동적이었어요. 70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윤성은 사촌형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형, 왜 그동안 연락도 없었습니까?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너가 잘 커가는 모습을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싶었다. 성만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내 모습을 보이면 너가 나 때문에 괴로워할까봐. 태연이 아버지에게 소희를 소개했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이소의 씨입니다. 큰아버지를 도와주신 분이시고. 태연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이은주 씨의 딸이십니다. 윤성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천천히 소희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은주, 그 아이가 잘 있었나? 어머니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윤성의 어깨가 떨렸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널 못 알아봤구나. 병실 안에는 깊은 감정이 물결처럼 흘렀어요.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어요. 내가 은주와 헤어진 후 그 애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윤성의 눈에 깊은 후회가 스며들었어요. 알았다면.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보다는 이해의 마음이 더 커요. 어머니도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오히려 마지막까지 좋은 기억만 간직하셨죠. 성만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운명이란 참 기묘한 것이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오랫동안 가족 곁을 떠나 있었는데 결국 이 아이가 나를 도와주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게 되다니. 태연은 숙고하는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다 결단을 내린 듯 고개를 돌렸어요. 이소혜 씨, 우리 백화점으로 돌아와 주시겠어요? 소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단순히 이전 직책이 아니라 저희 본사에서 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태연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당신의 따뜻한 서비스 정신은 우리 백화점에 꼭 필요한 가치입니다. 태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게다가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윤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말에 동의를 표했어요. 소희야, 내가 너무 늦게 내 인생에 나타났구나. 윤성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그동안의 시간을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진짜 가족으로 함께하고 싶다.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7년을 어머니 밑에서 지내며 아버지의 존재를 그리워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윤성과 태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성만이 소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간을 가져도 좋다. 성만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거라. 너가 그날 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듯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지나치지 않길 바란다. 성만의 말에 소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쩌면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신분증을 따라 백화점에 취직했고 노숙자 할아버지를 도와주었고 그 일로 해고되었다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다니. 운명의 실타래가 이렇게 얽혀 있었다니. 소희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따뜻한 감동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좋아요. 소희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함께 일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70년 만에 찾은 가족, 27년 만에 만난 아버지, 그리고 작은 선행이 만들어낸 기적.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연이 제안했어요. 그럼 새로운 프로젝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큰아버지 같은 분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소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시니어 케어 라운지는 어떨까요? 노약자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윤성이 박수를 쳤어요. 훌륭한 아이디어네. 바로 추진해보자. 성만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들이 모이니 정말 좋구나. 창밖으로 따뜻한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추운 겨울은 지나갔고 이제 그들 사이에는 봄볕보다 더 따뜻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노숙자 할아버지와 여직원의 우연한 만남이 70년간 헤어져 있던 가족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기적이 되었어요. 작은 선행이 만들어낸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작은 선행의 놀라운 힘입니다. 소희가 추운 겨울밤 노숙자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따뜻한 마음 하나가 70년간 헤어져 있던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때로는 규칙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소희는 회사 규정을 어겨서 해고당했지만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베푸는 작은 친절과 선행은 언젠가 우리에게도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선행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